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경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해 서민 삶을 변화시키고 4대강 사업 보를 철거해 낙동강 수질을 개선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권영길 전 의원과 노회찬 의원 등 진보 정당이 서민 생활 정치를 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형마트 규제 법안과 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이 정의당이 내놓은 정책이라며 자신이 대한민국과 서민들의 생활을 바꿀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재판과 도지사 보궐선거 무산 등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며 경남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정권의 후예입니다. 이번엔 사실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이후 S&T중공업에서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또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주변 농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고 낙동강 수질도 악화됐다며 보를 철거하고 낙동강 하구뚝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대강 보를 해체함으로써 수질을 개선해서 낙동강 자체를 살리는 그런 근본적인 해법으로 수질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 4대강 피해 조사와 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자원공사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다음 주말부터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는 황금 연휴가 시작되면서 주요 관광지 숙박이나 항공권이 동일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하루 이틀밖에 쉴 수 없어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9일 동안의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29일부터 남해안 리조트는 대부분 예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김해공항의 경우 제주도나 일본, 동남아 등 휴양지 항공권도 오래전부터 매진됐습니다. 지금 제주도나 일본, 동남아 웬만한 유명 관광지는 7, 8개월 전에 벌써 다 매진됐어요.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창원 산단 상당수 대기업은 2일과 4일의 공동 연차를 활용해 9일간의 연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사정이 다릅니다. 절삭 공구를 생산하는 창원 산단 이 중소기업은 황금 연휴에 이틀 정도만 쉬기로 했습니다. 국내외 주문하는 물량들이 많이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기간 동안 다시게 되면 공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장을 가동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남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 10만 명가량도 황금 연휴에 대부분 일을 해 고국 방문은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기업들의 대부분 영세 기업이거나 한계 기업이기 때문에 연휴가 있다고 하더라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소기업 중앙회가 최근 경남 등 전국 중소기업 3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가 황금 연휴 임시 공휴일 지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보기 드물게 찾아온 황금 연휴.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에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체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44살 한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한 씨는 어제 새벽 1시쯤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승용차를 몰고 500여 미터를 달아나다가 붙잡히자 경찰관의 손을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는 심야 시간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35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2시 반쯤 거제시 고현동의 한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 5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달 동안 불법 입출국 외국인과 브로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42명을 검거해 40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브로커는 6명, 불법 입국자는 36명으로 국적별로는 파키스탄, 중국 순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 난민 신청 제도까지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혼밥, 혼술이 유행하면서 덩달아 배달 음식도 전성기를 맞고 있는데요. 부산시가 어떤 환경에서 음식을 만드는지 위생 단속을 벌였는데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장성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배달 전문 음식점. 녹이 잔뜩 쓸어 있는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곰팡이 투성입니다.
안에는 고기 등 음식 재료가 보관돼 있습니다. 주방에는 찌든 때가 가득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인 줄 알고 열어봤더니 춘장이 보관돼 있습니다. 아니 그래 꽃이 핀다 하더라도 이거를 빨리빨리 사용을 안 하니까.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부산 지역 배달음식 전문점과 식육식당 등 250곳을 점검해 24곳을 적발했습니다. 식당 위생 상태는 물론이고 식자재도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이 허다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던 식자재들인데요. 이렇게 아무 표시가 없거나 수개월가량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한 식육식당에서는 1년 넘게 지난 고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인 가구의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손쉽게 시켜 먹을 수 있는 배달 음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3명을 형사 입건하고 한 개 업소는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어제는 비가 내려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고구였는데요. 지리산 자락 하동 화계면에서는 해차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고구쯤에 수확하는 해차가 가장 으뜸이라고 합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정 지리산 자락, 1000년 넘게 이어온 야생차 밭이 푸르게 펼쳐졌습니다. 찻잎을 따는 분주한 손길에 소쿠리는 금세 연두빛 새순으로 가득 찹니다. 밑에 이거 전잎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따느라고 영 힘들어요. 이렇게 정상으로 따려면. 1300여 년 전 우리나라에서 처음 차 재배를 시작한 하동 화계면 지역은 지금도 일일이 사람 손으로 찻잎을 수확합니다. 고구를 전후에 수확하는 첫 차는 우전이라고 해서 맛과 향이 으뜸입니다. 360도가 넘는 뜨거운 가마솥에 어린 찻잎을 넣고 덮으면 구수한 찻내음이 가득 퍼집니다. 찻잎을 덮고 비비는 과정을 9번 반복하면 비로소 명인의 차가 완성됩니다. 이 손으로 볶아야 되면은 차가 9번가 우러나게 돼 있죠. 차가 맛이 은근한 향이 9번가 우러나는 것이 우리 하동의 전통 수제차입니다. 하동 화계면에서는 1,900여 농가가 녹차를 생산해 지난해 220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김영란법 등 영향으로 차 소비가 위축되자 하동 차 생산자 협의회는 올해 기존보다 40% 용량을 줄인 소포장 상품을 구성했습니다. 또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에 가루 녹차를 납품하는 등 판매 전략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녹차 향기가 가득한 하동 화계면에서는 다음 달 4일부터 야생차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계속해서 대기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어제 중국에서 또 황사가 발생했는데요. 북서풍을 타고 내려와 우리나라로 유입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경남 지역도 오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안전운전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에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안전거리를 넉넉히 확보하고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은 경남 중부와 동부에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종일 쾌청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다소 서늘합니다. 창원이 어제보다 2도 낮은 11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10도를 밑도는 곳도 있습니다. 낮에는 의령이 23도까지 오르며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대부분 1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만 낮에는 모두 20도를 웃돌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그 밖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시 신도시 지구인 마산하포구 현동의 인구가 처음으로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창녕군 농산물 공동 브랜드인 우포누리가 브랜드 경영협회가 시상하는 농특산물 부문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거제시가 고교생을 비롯해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 등 75명에게 장학금 9,2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의령군이 오늘부터 열리는 제45회 의병제전을 맞아 박물관에서 곽재우 의병장의 진품 유물을 전시합니다. 경남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11개 지역 현안 과제를 선정해 19대 대선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요구 과제는 모두 11가지로 지역발전 분야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과 재료연구소 연구원 승격, 조선 지원 확대, 지역산업 인프라 분야에서는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과 동대구 창원 고속철도 건설 등의 세부 과제가 담겼습니다. 경남교육청이 각급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합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다음 달부터 경남 지역 단설 유치원과 모든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측정 결과를 스마트폰 앱으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세먼지 수치가 나쁘게 나올 경우 야외 활동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대응 교육도 실시합니다. 경상남도가 개학기에 맞춰 지난 2월 말부터 한 달 동안 학교 주변을 안전 점검한 결과 교통안전과 유해 환경 등 4개 분야 위반 행위 7만 9천여 건이 단속됐습니다. 불법 부착 광고물이 7만 6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등 교통안전 분야가 1,800여 건, 청소년 주류 판매 등 유해 환경 분야가 199건 등이었습니다. 경남 지역 수출이 넉 달 만에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무역협회 경남본부는 지난달 경남 수출은 43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0.3% 늘어나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이어진 하락세가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입은 5.2% 증가한 12억 8,400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 수지는 27억 5,6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첨단 특화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기계와 금속 제조업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창원 산단의 산업 구조를 재편해야 하고 4차 산업인 첨단 산업으로의 구조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산업은 업체 54.7%와 종사자 41.8%가 기계 금속 제조업에 집중되는 등 특정 산업에 편중된 구조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